네, 동재님, 유재님 다 잘 되고 계시죠? 네. 네, 이번에는 저희가, 솔리드, 그쵸. 아무래도 생성되기 전에 각도랑 사이즈 이런 거를 좀 예측하기 어려워가지고, 최대한 면을 이제 지정을 할 때 잘 지정을 해주시고, 각도가 원하는 각도로 나오지 않더라도 만든 상태에서 각도랑 위치 맞춰주시면 돼요. 네, 이번에는 저희가 컴프를 생성을 해서 이 컴프에다가 또 교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N 누르시고요. 애니메이트라고 하나 쓰도록 할게요. 텍스트를 한번 써보도록 할 텐데, 네, 컨트롤 Alt 홈 누르시면 레이어의 위치 정중앙으로 앵커 포인트가 이동이 들어가고요. 컨트롤 폰 누르시면 위치 정중앙이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헬로라고 입력을 해보시고, 네. 어, 애니메이트까지는 하지 않고요. 그 소스 텍스트에 키프레임 한번 형성을 몇 개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 클릭하시고, 네. 15프레임 간격으로 해볼게요. 네, 이런 개체를 하나 만들었고요. 이런 개체에 컴프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개체를 어, 네, 이 개체를 오른쪽에 붙어 있는 벽면의 영상 있죠? 거기다가 Alt 누르고 드래그 드랍을 해서 교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잘 텍스트가 안 보여서 흰색으로 좀 바꿔볼게요. 흰색, 흰색, 색. 네, 다시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애니메이션이 다 안 보여서, 네, 잘 보이고 있네요. 네, 안 바뀌네요. 너무 늘렸네. 인생. 네, 잘 보이고 있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컴프를 적용을 해서도 만들 수 있고, 영상으로도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잘 되어 계시죠?
네, 또 뉴 컴프를 하나 생성을 하셔서요. 이제 트래커 기능 활성화해 주시고 네, 여러분들도 해주세요. 5번 지하철 영상을 분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D 카메라 트래커로. 뭐 핸드폰으로 찍은 거다 보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네요. 네,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런 영상이 있다고 했을 때 일상적인 영상이지만 트래커 기능 활성화해서 굉장히 멋있게 꾸며볼 수 있겠죠. 그래서 트랙 포인트를 껐다 켰다 하시면서 네, 이렇게 작업하다 보면은 요거를 껐다 켰다 해도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잘 안 되네요. 네. 네, 이런 일상적인 영상에도 굉장히 멋있게 좀 꾸밀 수가 있어요. 폰트가 연결이 안 돼.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안녕하세요. 모션 그래픽 이 정도 하나 두 개 정도만 이제 만들어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네, 안 되면 저는 안 돼가지고 네,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이쪽에다가는 이제 안녕하세요. 3D 개체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껐다가 켜야 돼요. 안 될 때는 껐다가 키셔야 됩니다. 저는 껐다가 키면 여러분들이 좀 지루해 하실 것 같아가지고. 점에서 이쪽에다가는 모션 그래픽이라고 한번 써보도록 하세요. 좀- 그리고 아까 우리가 스카이스크래퍼 영상에서 잠깐 하긴 했지만 이렇게 3D 레이어를 그냥 가만히만 놓으면 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작을 하실 때 일단 두꺼운 서체로 써주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꺼운 서체, 두꺼운 서체. 뭐 아까와 같이 애니메이트의 포지션 효과 같은 거 활용하시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로테이션 있죠? 로테이션 값에 활성화 하셔서 엔화분 이렇게 쓰고 네, 로테이트 이런 식의 효과를 좀 많이 활용을 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 안으로 눕혔다가 올라오는 듯한 효과. 네, 제가 트래커 기능을 활성화해서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좀 너무 아쉽네요. 예, 재생을 해보면 DN 이런 효과 있죠? 그냥 이렇게만 넣으면 안 되겠죠? F9를 누르시고 그래프 에디트 들어가셔서 조정해보시고 이렇게 재생하셔서 두꺼운 서체 네. 여러분들은 크리에이트 텍스트 하셔가지고 3D 트래커 기능 활성화된 상태에서 하시면 돼요. 제 이 포인트가 어떻게 안 되는 상태라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서 이렇게 벌떡 일어나고
이쪽에서는 또 모션 그래픽이 네, 이렇게 벌떡 일어나는 효과 등등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네. 아, 제가 이렇게 똑같이 안 해서, 아, 네, 맞아요. 여기서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네. 그, 동지님, 지금, 이렇게 캡처로 보내주신 것처럼 여기에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좀 조정.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근데 그쪽에서 해도 되긴 하는데, 좀 헷갈리시면은, 이렇게 트랜스폼에서 하셔도 돼요. 왜냐면 또 레인지 셀렉터 하면은 레인지 영역을 세팅을 해주셔야 되니까, 네, 33분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네, 다음으로 저희가 이 지하철 영상 있죠? 이 지하철 영상 토대로 컴프를 다시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지하철 영상으로 뉴 컴프를 드래그 드랍해서 생성을 해주도록 합니다. 트래커에 트랙 카메라 기능이랑 트랙 포인트 기능 배웠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개체를 중심으로 움직임이나 떨림을 고정하는 그런 기능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카메라 같은 거를 우리가 촬영을 하다 보면은 삼각대에서 촬영하는 게 아니면은 굉장히 좀 흔들린다거나 아니면은 뭐 좌우로 뭐 흔들리는 그런 효과들이 있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요. 에펙에서 이런 흔들림을 고정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카메라가 이런 식으로 카메라를 기체로 가만히 있는 영상이 아니라 계속해서 움직이죠. 이 영상 속에서 이 카메라한테 포커싱을 고정을 하고 카메라가 계속 이제 가운데 고정된 위치에 있는 상태에서 어, 그 영상이 돌아가도록 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해보고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 뉴 컴프를 만드신 상태에서 이번에는 스테빌라이즈 모션을 클릭을 해볼게요. 네. 그럼 저희가 트랙 모션 할 때와 동일하게 이렇게 트래커라고 하는 트랙 포인트가 활성화되거든요. 이 포인트를 우리가 결국에는 트랙 포인트는 픽셀 그리고 명암 색상을 쫓아가는 기능이기 때문에 좀 뚜렷한 포인트가 있는 곳에 해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얼굴 면적이 있다고 했을 때 어떠한 포인트 없이 그냥 살색 피부에다가 하면은 이 피부 색상이 주변 색상과 비슷하기 때문에 계속 흔들릴 거예요. 그래서 좋은 포인트 잡으시는 거는 이렇게 흑백 대비가 명확하거나 색상 대비가 명확한 테두리 부분에 잡아주시는 게 좋거든요. 저는 여기가 좀 포인트 잡기 좋을 것 같아서 여기다가 한번 포인트를 이렇게 잡아볼게요. 이 카메라에 고정을 한 상태에서 영상이 흔들리는 거를 방지를 좀 하는 기능을 활성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스테빌라이즈 모션 선택하셨고요. 트랙 포인트가 형성이 들어갔고, 네, 제가 이거를 포커싱을 잡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분석을 눌러주고요. 포워드, 아날라이즈 포워드. 예전에 우리가 트랙 모션 할 때랑 동일하게 이렇게 추적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카메라의 오른쪽 포인트를 고정하는 효과를 이 트래커 기능 활성화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어플라이를 클릭, X, Y가 뜨죠? 오케이. 네, 재생을 해보면 원래는 화면이 계속 흔들리고 있고 카메라가 왼쪽으로 가는 영상인데요. 이 카메라에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상이 왼쪽으로 가도 이 카메라는 동일한 위치에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영상의 포지션이 변경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능 같은 경우에는 약간 흔들리는 영상 아니면은 뭐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 자꾸 이제 영상이 흔들린다. 이럴 때 좀 활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예,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 트랙 모션 적용하실 때랑 비슷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한번 적용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음.
네, 그래서 이 스테빌라이즈 모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안정화를 하고 싶은 위치에다 고정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조정하시는 효과. 음, 네, 그렇게 하고요. 이번에 남는 시간에 좀 간단하게 카메라 워킹 과제를 한번 예제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 347을 다운로드를 받으셨죠? 네. 이 예제 같은 경우에는 트래킹 관련된 건 아니긴 한데요. 활용을 하셔가지고 이제 3D로 카메라를 개체를 옮겨서 카메라 워킹을 화면상에 만들어내는 기술이거든요.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픽 스타일 실습으로. 네, 요런 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 레이어들 간에 입체 공간을 구성을 해서 제가 카메라를 이렇게 워킹을 하는 그런 그래픽 효과예요. 중간에 이제 쉬어가는 느낌으로 예제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컨트롤 N 누르시고요. 카메라 워킹이라고 하는 뉴 컴프를 하나 형성을 해주세요. 네, 10초 정도 OK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배경 영상이 하나 있을 텐데, 배경 사진이 하나 있을 텐데요. 데리고 와서 이렇게 배치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이 개체에다가 3D 입체 공간을 구성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12개 정도 복제를 해주도록 할게요. 네, 12개 복제. 네, 그 트래커를 많이 했으니까요. 그 쉬어가는 의미에서 카메라 워킹이라고 하는 그래픽 모션 효과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여러 개를 생성한 상태에서요. 어, 모두 다 드래그해서 3D 레이어 기능을 활성화해 줍니다. 네, 3D 레이어 기능을 활성화해 주고요. T를 눌러서 포지션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Z축을 조정을 해서 여러 개의 레이어를 일렬로 세워보도록 할 거예요. 네, Z축에다가 입력을 하시는데 0을 하나 입력을 하고요. 200 단위로, 200 단위로요. Z축이 앞과 뒤에 그 간격이잖아요. 그래서 플러스를 입력을 하시면은 화면에서 더 멀어지는 그런 포지션 값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눈에 보이는 화면에서 계속 뒤쪽으로 일렬로 이렇게 계속 그 레이어를 나열을 해줍니다. 동일한 레이어를요. 네, 제가 커서를 이렇게 입력창에다 입력을 하면은 엔터를 치면은 자꾸 화면이 오른쪽으로 가는 에러가 돋보기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을 때 있어요. 자꾸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데 죄송합니다. 이거는 네. 하시고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봐서는 지금 잘 모르죠? 그래서 액티브 카메라를 탑뷰로 한번 바꿔서 보면요.
이렇게 일렬로 쭈루루루 앞에서부터 뒤까지 동일한 레이어가 나열이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시 액티브 카메라 뷰로 돌아오고요. 여기서부터 좀 헷갈릴 수 있어서 잘 따라오셔야 되는데요. 스케일 값을 계속해서 키워줘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애는 키우지 마시고요. 두 번째 애부터 얘가 뒤로 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보이는 화면에서는 사이즈가 조금 작게 보이는 상태죠. 이 컴프에 사이즈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개체가 뒤로 갔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조금 개체가 작게 보이는 상태예요. 얘네를 다 스케일 값을 좀 키워서 이렇게 화면 컴프 사이즈 가로코가 맞도록 스케일 값을 조정해 줍니다. 이렇게요. 네, 맨 마지막 개체까지 잘 이렇게 해주시고요. 잠깐 화면 보고 조금 있다가 따라 하도록 할게요. 탑뷰에서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개체가 일렬로 있는 상태였는데 제가 화면상에서 보이는 사이즈가 똑같도록 위치 값은 다른데 뒤에 거의 스케일 값을 키우다 보니까 위에서 보시면은 맨 뒤에 개체가 사이즈가 가장 크고 앞에 있는 개체가 사이즈가 가장 작은 상태가 됐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주시고요. 여러분 조금만 더 실습하고 실습 시간 드릴게요. 입체 공간을 구현을 할 텐데 이 들판 위주로 입체 공간을 구현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맨 앞에 있는 개체 토대로 펜툴 기능을 활성화해서 이렇게 좀씩 잘라줍니다. 근데 조금씩 잘라주시는데요. 비슷하게 자르되 좀 조금 차등적으로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마스크를 형성을 해서 잘라주세요. 맨 마지막 개체는 하늘이 보여야 되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도록 할게요. 그래서 1번에서 11번까지 이렇게 들판을 깎아줍니다. 마스크 기능으로. 네, 여기까지 해보고 계시고요. 쉬는 시간 10분 쉬시고 다시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